청소년 보그마율이 감소하면서 다음 세대가 새로운 미전도 종족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단체 넥타 선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다음 세대 선교를 향한 특별한 비전을 밝혔습니다. 동성애 반대 단체들이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사랑을 담은 영화로 세상과 소통하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올해도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교회 안에 청소년이 사라진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 전도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곳이 있습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넥타 선교회가 그 주인공인데요. 윤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청소년 보그마율은 5%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단체들은 200만 청소년 가운데 7만 6천 명, 즉 3.8%만이 예수를 믿는다는 통계도 제시하고 있어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라 불립니다. 지난 1999년 설립된 넥타 선교회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중고등학교와 지역교회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서울 수도권 지역 1000여 개 중고등학교, 지역교회와 손을 잡고 약 6,500명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은 아이들이 이 동아리나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이 활동에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드러낼 수 있고 전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넥타 선교회는 청소년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면 교회가 청소년을 찾아 학교로 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독교사와 함께 동아리를 운영하며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역교회와 연대해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 사역에 열정이 있는 신학생들을 동역자로 세워 중고등학교와 교회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넥타 섬김이들은 동아리 활동 시간에 만나는 청소년들 대부분이 교회에 다닌 적이 없지만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합니다. 소문으로만 듣는 학생들의 모습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는지 체험해보면 아이들을 만나러 나아가는 한 걸음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20주년을 맞은 넥타 선교회는 앞으로도 이 땅의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희수 이사장은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교회들도 청소년 사역에 대한 힘을 잃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으로 교회 밖 청소년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동성애 반대 단체들이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단체는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의 성 정체성 혼란을 부추긴다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동반연 길원평 운영위원장은 학생 인권 조례를 시행함에 따라 학교의 자율성과 교권에 대한 과도한 통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들은 인권 조례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길 운영위원장은 또 동성애자의 피해를 막는 차원이 아니라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동성애 반대 전국교사연합 대표인 육진경 교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전국 지역 조례 사례 발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전국의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등 4곳입니다. 경남은 기독단체와 시민단체의 주도로 상정된 인권조례 폐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가치를 영화로 풀어낸 작품을 소개하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올해도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이달 12일까지 진행되는 제16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의 주제는 미션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선 개막작 하나님과의 인터뷰와 폐막작 북간도의 십자가를 비롯해 장편 27편과 단편 3편 등 총 30편의 작품이 상영됩니다. 전문가의 영화 해설과 강연으로 관심을 모으는 시네토크 상영작으로는 내 이웃이 되어줄래이와 와일드 로지스 등이 선정됐습니다. 필름포럼 갤러리에선 기독 영화인상 특별전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매해 수여하는 기독 영화인상 10주년을 맞아 9개 상영작의 포스터를 새롭게 제작해 전시합니다.
한편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기독교적 이념과 가치를 지닌 영화제로 지난 2003년 시작됐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미국의 3대 미인 대회로 불리는 미스 USA와 미스 아메리카, 미스 틴 USA에서 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이 모두 우승을 차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회들은 한때 흑인 여성이 출전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들의 우승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들의 우승에 대해 미국인들의 미에 대한 관점이 인종주의와 성적 고정관념으로 훼손됐던 과거로부터 얼마나 많이 진화돼 왔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과 청소년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 사이에 큰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은 수년에 걸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학설을 비판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이유로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스크린 타임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르지빌스키 교수는 휴대전화 이용 시간이 부모의 걱정거리가 돼선 안 된다며 스크린 타임은 통계적으로 잘못된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16년 이후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이슬람 사원과 성지를 대대적으로 철거 파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온라인 탐사보도 매체 벨링캣과 공동으로 관련 위성 사진 분석과 현장 취재 등을 통해 이러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신장 지역 내 모스크 및 성지로 확인한 100곳 가운데 모스크 31개, 성지 2개소가 구조적으로 심각하게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활동가들은 중국 정부의 이런 행동이 위구르족 탄압과 동화 정책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오픈도어즈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 북동부에 소재한 기독교 공동체를 공격해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코하람 대원들은 기독교 마을에 침입한 후 집집마다 공격을 가해 25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선 지난 2009년부터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내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약 2만 7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지역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도움을 호소하며 세계 교회의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천재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포함한 다수의 미완성작을 남긴 것은 오른손의 마비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이탈리아 의료 전문가들은 다빈치가 말년에 오른손 마비로 작품을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16세기에 그려진 다빈치의 초성화를 보면 손이 옷으로 감겨 있는 데다 뻣뻣하고 수축된 모양새를 하고 있어 이를 척골 신경마비에 의한 갈퀴손으로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척골 신경은 어깨에서 새끼손가락까지 뻗어 있으며 손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창선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스피커가 사용자 얼굴을 인식해 일정을 알려주는 단계까지 진화했습니다. 구글이 새로 발표한 AI 스피커 네스트 허브 맥스는 얼굴 윤곽선으로 사용자를 구별해냅니다. 스피커 한 대로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 기능도 강화됐습니다. 음성만으로 렌터카 웹사이트에서 자동차를 빌릴 수 있습니다. 영화 티켓 예매도 가능합니다. 구글은 프로젝트 유포리아도 공개했습니다. 유포리아는 루게리병 환자의 언어 치료와 의사소통을 돕는 AI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병원과 약국을 과도하게 이용할 경우 진료비나 약값을 추가로 내게 하는 등 제재가 가해질 전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다 의료 이용자 특성을 분석하고 의료 행태를 개선하는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을 드나들어도 건강보험이 차별 없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공단 측은 과다 의료 이용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을 지정해 의료기관이 조종자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개선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급여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17일 연평도에 있는 등대를 45년 만에 다시 점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평화수역이 조성됐다는 이유입니다. 해양수산부와 합동참모본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남북 교류가 이뤄져 인천항과 북한 해주 남포항을 잇는 항로가 개설되면 연평도 등대가 항로 길목에 있어 오가는 선박의 안전 운항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연평도 등대는 북한 간첩이 해상으로 침투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1974년 소등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재점등 요구가 있었지만
군은 북한 해안포에 타격 원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주춤하자 이번에는 꽃가루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4월에서 5월 극성을 부리는 꽃가루는 노란색 분진 형태의 소나무 송화가루와 양버즘 나무의 종자솜털, 참나무 꽃가루 등이 대표적입니다. 알레르기 질환자의 몸에 꽃가루가 유입되면 콧물과 재채기를 동반하는 비염이나 결막염, 천식 등 염증성 질환이 유발됩니다.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는 매우 높음부터 낮음까지 4단계로 나뉩니다. 높음 이상이면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선글라스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구TV 뉴스 유창선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제8회 한국장로교 신학대학교 연합찬양제를 엽니다. 올해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등 9개 대학에서 10개 팀이 참가합니다. 연합찬양제는 9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 사랑아트 채플관에서 개최됩니다. 기독문화 선교회가 주최하는 세대 통합목회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컨퍼런스는 이달 9일 청사교회를 시작으로 서울, 제주, 부산, 대구에서 진행됩니다. 주 강사로는 뿌리 깊은 교육연구소 백윤영 이사장이 나서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목회와 기독교 교육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NCNM OK 운동본부가 어버이날을 맞아 독거 어르신 가정에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봉사자들은 파주 새마을 지역에서 독거 어르신의 집을 청소하고 가전제품과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나눔은 지난달 진행한 소외 이웃과 함께 걷는 마이 OK 함께 걸어요 운동의 후속으로 진행됐습니다. 일부 서울시 공무원들이 서울광장 퀴어 행사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부터 지난 4년간 서울광장에서 시행된 퀴어 행사가 광장의 사용 목적과 규칙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접수된 퀴어 행사의 사용 신청을 불수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